39페이지 여과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과 과정은 우리 선진국에서 처음에 나타난 용어예요. 자, 필터링이라고 하죠. 가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요, 또 우리 필터링이라고도 또 자주 또 출제를 해요. 여과 과정 또는 필터링 과정. 자, 이것을 우리는 주택의 순환 형상을 얘기하죠. 자, 주택이 순환된다. 자,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데, 주택이 순환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사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빈집. 공가가 빈집인데, 이 공가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형상이 여과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과 과정은 주택이 순환되는 형상인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그리고 가구,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이동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과 과정을 설명할 때 소득계층을 크게 둘로 봅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층. 그래서 소득계층별로 분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이때 여가 과정은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상향 여가의 개념이 하나 있어요. 상향 여가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하향 여가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상향 여가라는 것은, 상향 여가는 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이 저급 저가주택이 우리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한다든지,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고소득층, 상위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형상을 상향여가라고 해요. 그래서 주택의 상향여가의 형상은 소득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감소가 포인트인데, 이걸 한 3번 출제된 지문이에요. 감소, 증가로 많이 내죠. 자, 그리고 하향여가는 우리 여가 과정이라고 하면 하향여가 형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으로서, 우리는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 고가주택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해서 더 이상 고급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면은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형상을 하향여가고, 그래서 하향여가를 우리는 일반적인 형상으로서 나타나는 형상으로서 능동적인 순환이라고 돼요. 순환, 이 순환에서 능동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개념을 받고, 이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형상을 주거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인데, 그 말은 주거분리 형상은 우리 도시 내 어느 지역에서든지 우리 흔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한 편익은 추구를 하려고 하고, 또 마이너스 외부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는 이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형상이 바로 주거분리 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이 지역, 이 저급주택 지역은 주거 환경이 양호하지 못하죠. 양호하지 못하니까 뭐가 발생하죠?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 그래서 외부 효과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외부 효과는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죠. 부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 저급 주택에 있어서
수선하는 비용과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를 했더니 어디가 클까요? 일반적으로 요게 크겠죠. 왜? 양호하지 못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은 거의 없죠. 수선 비용이 많이 들지. 그래서 우선은 이런 형상으로 인해서 저급 주택은 뭐 한다?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겠죠. 수선을 하지 않으니까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고급 주택 지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 지역은 주거 환경이 상당히 뭐하다? 양호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거 환경이 양호하니까 정에 또 외부 효과가 있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구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하죠. 27회 10에 그 질문도 한번 출제를 했고요. 자, 그래서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주거 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수선비와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수선 비용보다 양호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죠. 따라서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 뭐하죠? 수선을 하기 때문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계속 뭘로 남죠?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급주택지역은 계속 저급주택지역으로, 고급주택지역은 계속 우리가 고소득층 주거지역, 고급주택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도시 내에서 주거 분리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 있거든요. 만약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이 크다고 하면은 우리는 수선을 할 수도 있고 수선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나올 때 주의하겠죠.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저급주택 지역에 수선 또는 재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반드시 아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부분 부정이에요. 그 말은 수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 시험 질문 하면 그런 게 나오면 헷갈리는가 봐요. 그러면 수선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수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급 주택을 수선 또는 재개발하면 고소득층 지역으로 바뀌죠. 바뀌는데 그 형상을 무슨 형상? 상향여과. 그래서 상향 여과 과정을 통해서 저급 주택 지역은 뭘로? 고급 주택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럼 수선을 하지 않으면 계속 뭘로 남죠?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데, 그래서 수선을 못하는 이유는 저급 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 문제입니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저소득 문제. 자, 그러면은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만약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보다 수선 비용이 더 컸다. 그럼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소득층은요, 수선 안 해요. 뭐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양호한 다른 지역으로 뭐 해버려요? 이사 가버려. 돈 있는데 이사 가버리지. 가는 건 쉬워요. 저급주택이 어렵지. 이사 가버립니다. 가면은 어떻게 돼요? 팔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은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있는 저소득층가가 받아서 이사를 오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급주택 지역이 쇠락해서 저소득층으로 넘어가는 형상을 무슨 형상?